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3부의 권미정입니다. 바깥은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국내 시장은 이른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거래는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활황을 펼치고 있고요. 또 지수도 단기 급등에 쉬어가나 했지만 아직은 상방을 향한 힘이 더 강합니다. 강한 시장에서 더 강한 기회를 포착해 보겠습니다. 와우넷 1등 파트너 이현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주 조금 바쁘기는 했지만 그 바쁨이 정말 즐겁게 느껴질 정도로 이번 주 시장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은 이번 주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주는 뭐 사실 시장 분위기도 좀 괜찮았고 뭐 무난하게 뭐 사실 저야 급할 게 없으니까요. 네, 네, 뭐 차분히 무난하게 보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내셨군요. 네네. 참 기분 좋은 한국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봄에는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게 되는데요. 자, 그럼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번 주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수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월마트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과 경제 지표들의 부진으로 간밤에는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의 미증시는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전망할 때 사실 뭐 크게 위태로운 모습은 아니지만 뭐 정체되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어제 간밤에 증시가 좀 많이 빠져서 상당히 좀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우가 1.69 떨어졌고 나스닥이 2% 넘게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1.7% 떨어졌으니까 간밤 미증시가 한 주 동안의 무난한 흐름을 보이던 미증시에서 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림으로 변화가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왜 떨어졌는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주중에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관세 이슈 좀 있었지만 주말장에서 미증시는 일단 지표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2월 미시간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또 월초에 발표됐던 예비치보다 좀 좋지 않았다는 거죠. 보니까 월초 발표된 예비치가 67.8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치 발표된 거 보니까 64.7이었습니다. 소비가 좋지 않다. 우리 좀 전에 우리 구미정 앵커도 월마트 얘기해 줬잖아요. 연계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소비가 계속해서 좀 침체 분위기로 갈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 좀 있는 거죠. 또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됐습니다. 뭐 예상 정도 뭐 큰 변화는 없었는데 5년짜리에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비치가 3.2였는데 3.5까지 올라갔거든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이죠. 물론 앞서 뭐 소비 지표가 좋지 않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선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이와 더불어서 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에 대한 발견을 했다 이런 것도 뭐 미국 증시 열리는 동안에 이제 있었으니까 좀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 보니까 또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죠. 이벤트성이 될 수도 있다. 왜? 간밤에 미증시는 만길이었습니다. 옵션 만기. 그렇죠.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보통 미국 시장이 만기일 때 시장이 좋았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 성격이 좀 있었다. 이걸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3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44,000선을 좀 하회하는, 44,000선을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사실 22,200선의 전고점대에서 좀 정체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정체되는 분위기 보이다가 이번 주에 좀 떨어졌죠. 주말장에서. 뭐 사실 미국 시장의 어떤 추세가 무너졌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른 거고요. 기본적으로 19,000포인트에서 한 2만 선 정도 개인적으로 다음 주 미증시는 전략 후강 정도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장 큰 호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이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미국채 10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있네요. 네. 자, 보니까 지금 4.4까지 좀 주저앉았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 업종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이쪽이 좀 괜찮았거든요. 사실 만기일에서 그동안에 뭐 테크 종목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업종군들이 좀 떨어진 반면에 헬스케어 쪽이 좀 좋았다. 또 금리 10년물 좀 빠진 것도 좀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주간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제가 4.5를 기준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4.5 아래로 내려와서 사실은 좀 우호적인 이런 내용 정도를 10년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는 미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자, 이번 주에 월마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티커는 WMT예요. 월마트. 야, 정말 잘 가던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뭔가 변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100달러 선 깨졌거든요. 일단 실적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CEO가 전망을 좀 좋지 않게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관세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는데 이것도 월마트 소비에 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내용도 부정적으로 작용했겠죠. 여기에 주말장 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갈 것이냐 뭐 그렇게 보이진 않고 월마트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90달러 정도가 조금 더 좀 저점으로 좀 보이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티커는 NVDA. 예. 딥식 우려에서는 이제 뭐 악재에서는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쓴다는 사람도 없고. 네. 자, 120달러 수준에서 이제 140달러까지 좀 올라왔고요. 지금 이제 간밤에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주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도체 특히 AI 일단 빅테크가 올해도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겠다라고 하죠. 견조합니다. 반도체 우리가 이제 올해 제가 국내 반도체도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또 하나 장기적인 어떤 미래를 봤을 때는 엔비디아 얘기 나오기만 하나 좀 말씀드리면 우리 로봇 관심 많잖아요. 네. 로봇의 진영이 이제 한 두 가지 진영으로 바뀔 것 같아요. 하나는 테슬라 진영하고 하나는 엔비디아 진영입니다. 엔비디아도 로봇을 로봇한 게 로봇을 훈련시키는 플랫폼이죠. 소프트웨어 그렇죠. 플랫폼으로.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회사들의 이 로봇들이 있죠. 걔들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훈련소죠. 다 모여. 우리 훈련소에서 훈련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약간은 이제 약간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났을 때 애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갤럭시나 뭐 다른 안드로이드 계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로봇 쪽에서는 테슬라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드로이드 계열은 이 엔비디아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시각으로도 보는 것도 엔비디아 주가를 보는데 상당히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보실까요? 주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뭐 이제 실적 나오겠지만 뭐 실적 전망은 뭐 무난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 눈높이가 그렇게 시장을 충족시킬까?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주저앉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120달러나 110달러 아래에서는 여지없이 저가에서 들어오는 그림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TSLA.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일론 머스크 자본도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안티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면서 일단 그 기대감들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고 지금 조금 눌려 앉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300달러 정도면은 저점 정도 선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테슬라가 주초에 좀 저점을 좀 만들고 뭐 사실은 보게 되면 뭐 리비안이 전기차 이
출고가 좀 많이 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영향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간밤 미증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벤트 성격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드리는 종목군들은 잘 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가 진짜로 할 얘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 어디 얘기할까요? 예, 자, 뭐 얘기할까요 오늘? 바이오가 간밤에 좋았다고 하니까 그렇지. 예. 그쪽 이야기도 좀 듣고 그렇죠. 싶네요. 아주 정확히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들 중에서 헬스케어, 바이오 라인 쪽을 좀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 볼 거는 티커는 NVO입니다. 우리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를 양대 축으로 봤었잖아요. 근데 일라이 릴리 주가가 먼저 좀 올라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총 15위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보인 거는 일라이 릴리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격 매력은 노보노디스크가 좀 더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 노보노디스크 주가도 2023년 뭐 그 이전부터 뭐 계속 올랐었고요. 작년에 150달러 부근에서 고점 만들고 나서 줄곧 하락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148달러에 있던 주가가 어디까지 8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저점이 왔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략 80에서 90달러 정도 수준이 노보노디스크 저점이 좀 온 거 아니냐. 자, 첫 번째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였나? 예. 길리어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너무 잘 가서 지난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죠. 아, 그랬군요. 네. 자, 감사합니다. 길리어드.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이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빅파마들은 실적이 다 좋았어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소위 이런 빅파마라든지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종목군들은 또 배당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좋지만 배당도 잘 나오고 주가 상승도 뭐 누릴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길리어드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 ADC랑 좀 엮어서 말씀드렸어요. 특히 ADC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단백질을 표적한다. 하나는 허2고 하나는 트롭2다. 트롭2를 유일하게 항암제를 ADC 항암제를 만든 게 길리어드의 트로델비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100달러 넘어섰습니다. 뭐 차분히 가시면 되겠다. 제가 요거 처음 말씀드릴 때 과거 이게 아마 전고점 이게 월봉인데요. 120달러거든요. 이거 넘어설 거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해 넘어서는지 차분히 한번 같이 가볼 일이고요. 그 다음은 항암제, 이 종양 쪽에서는 상당히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아스트라제네카. 아마 이 종목도 제가 한 2, 3주 전에 계속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린 거는 작년 2월, 3월이고요. 거기서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90달러 언저리까지 올랐다가 주가가 좀 떨어져서 최근에 65에서 70 사이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다시 변곡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실적 잘 나왔어요. 실적 좋고 지금 항암제, 뭐 타그리소나 그 다음에 뭐 옵티보나 또 최근에 우리 저 국내 회사들 중에서 알테오젠이 일본 에너투 그 ADC 항암제 SC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도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다이치상교하고 같이 만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75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체크하시면 되겠고 에브비 한번 보겠습니다. ABBV 에브비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에브비의 기존의 휴미라가 이제 특허 만료가 되고 해가지고 차세대 이 자가면역 질환체들을 내놨어요. 에브비가 스카이린즈나 림보크인가 해가지고 근데 이 차세대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이 에브비의 공백을 메꿔주면 실적을 견조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175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200달러 트라이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이게 에브비입니다. 자, 그다음 바이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BIIB 티커는 BIIB 바이오젠. 바이오젠은 뭘까요? 바이오젠은 치매 치료제로 볼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 레캠비. 성분명은 레카네맙. 예. 최근에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도 키수나라는 이제 FDA 허가를 받았죠. 이게 다 치매 치료제예요.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같이 개발한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주가도 바닥인 것 같습니다. 지금 130, 140달러 정도 되면 바이오젠의
바닥. 치매 쪽은 뭐 사실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관심이 있습니다. 뭐 우리 ABL 바이오하고도 좀 엮어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 노바티스 MVS입니다. 이거 뭐 제가 좋아하는 회사죠. 작년 4월 달에 처음 소개해드렸고 그때 95달러였습니다. 120달러까지 올랐고 이때 같이 퓨처캠 소개해드렸고 RPT 쪽에서 진심인 회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100달러에서 이제 100달러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바티스도 120달러 이상으로 한번 좀 보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군들, 종목군들 중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차분히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도 한번 좀 잘 골라 잡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간밤 미국 시장 하락에는 옵션 만기일이라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6시경에 발표가 됩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사항이 많고요. 120달러 선을 저점 매수 대로 잡아주셨고 테슬라는 300달러 선을 저점 매수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한국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 이번 주는 특히 반도체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특히 HBM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레거시 반도체도 함께 오르면서 반가웠고요. 또 수요일부터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목요일에는 한한용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엔터주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오르는 섹터가 참 많습니다. 한국 시장 리뷰도 함께 해주시죠. 자. 한국 시장 뭐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 지수가 올라도 소외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이 돌았다가 제게 가갖고 제일 따라가면 또 얘가 올랐다가 뭐 조선주가 간다고 그래서 좀 따라 붙었으니 또 조선주가 좀 쉬고 다른 쪽으로 갔다가 뭐 로봇이 간다고 그래서 로봇을 따라 붙으니까 뭐 로봇은 이제 대충 다 온 것 같고 다른 쪽으로 막 그러죠, 여러분들. 좀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바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우리 고민정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전 급할 게 없다라고 그랬는데 네. 급할 게 없습니다. 왜? 낚싯대를 이리저리 던져놨으니까요. 어디다가? 바닥에 있는 업종군들,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그렇게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 분위기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말씀을 드릴 때 올해 한국 시장에 어떤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전 세계 주요 증시 20개국 중에서 22위를 했다. 그런데 감히 연말에 새해 들어서 한국 증시로 돈이 좀 몰릴 수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빠졌던 자금이 좀 돌아올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얘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좀 쉴 수도 있는 구간에 온 거는 분명하다. 그런데 이제 보통 쉴 때 어떻게 쉽니까?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막 밑으로 떨어지죠. 또는 어떻게 쉽니까? 옆으로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옆으로 늘어지는 거. 충격 없이 기간 조정으로 흘러가는 우리 소위 박스권 장세라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새해 들어서 우리 이거 월간으로 한번 보시면요. 월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겠다. 주간으로 한번 보시면요. 새해 들어서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7월입니다. 재미나게도 작년 7월에 이게 지수대가 얼마냐면 거의 2,900입니다. 그죠? 맞아. 작년 7월 달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게 잠시만 확인 좀 한번 삼성전자 그때 막 그죠? 3,000피 딱 맞네요.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아야 된다. 이게 그죠?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가 고점이었죠. 아무튼 그 이후로 쭉 내려서 지금 2025년 1월부터 해서 2달 동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간으로 놓고 보면요. 이걸 조금 크게 해서 보시면 자, 연초부터 이렇게 상승 보이다가 좀 눌렸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사실 쉴 수도 있어요. 2,600선도 좀 넘어섰고 뭐 그냥 마냥 올라가면 좋겠지만 또 그런 건 아니어서 저는 2,600을 하단으로 해서 이게 지금 뭐 21선까지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일단 기술적 반등을 좀 넘어섰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떨어져서 출발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많이 빠져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2,600 또 2,600 아래가 저가 매수 영역이다. 지금 21선하고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21선까지 빠진다라고 보고 가면 굉장히 좀 암울하고 뭐 그럴 가능성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째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연초 대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21선 부근에 오면 또 저가 매수 들어왔고 다시 돌렸고 또 지금 이제 750선 정도 되는데 아마 750선을 터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옆으로 좀 늘어지는 이런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나 어떤 좀 숨고르기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로 한국 증시 분위기는 상승세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있는 그리고 좀 하나 말씀드릴 게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낙폭이 좀 커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시가갭 하락폭이 좀 크면 클수록 전략 구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그래서 아마 월요일 아침에 좀 많이 떨어져 출발한다. 그러면 종목별로 저가 매수 대응을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보는 것도 뭐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는 한 4가지 업종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밀고 있는 반도체,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전지. 2차 전지도 올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2차 전지는 제가 어떻게 투자하시라고 그랬냐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들고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 탈출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엔터는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올해 장기 턴어라운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때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머릿속엔 다 그려졌죠. 뭐 시간이 이렇게 되면 한한령 이슈도 분명히 좀 만들어질 것이고 그죠?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당연히 하는 거고 이번 엔터주가 많이 떴어요.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4가지 정도 시간 안 되면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료들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걸 다 소개할 수도 없고 다 얘기하기도 좀 힘든데 생각나는 것만 좀 얘기해 본다면 최근 들어서 뭐 국내적으로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생기죠. 세액 공제 해준다, K-칩스법, 그다음에 뭐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저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이 뭐 평택 라인을 풀가동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 진입에 대한 이런 뭐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고, 뭐 그다음에 엔비디아 소캡 얘기도 나왔고, 뭐 등등등등 거기가 레거시까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이구안신 이것이 소위 뭡니까 이 모바일이나 어떤 이런 일반 가전이라든지 소위 레거시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10월이죠. 10월에 윈도우 10이죠. 윈도우 10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것이 PC 교체 수요로 이루어질 것이다. 소위 고성능 AI PC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대 정도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빅테크가 올해도 캐펙스 투자를 작년보다 훨씬 더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쁠 게 없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야, 내가 삼성전자를 최근에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제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쇼츠 영상을 하나 삼성전자 사야 되는 이유에 약간 올렸는데 조회수가 80만을 넘었어요. 우와, 대단하네요. 예. 뭔 일이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행이에요. 욕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갖고. 자, 그런데 삼성전자 한번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저 올해 이제 기회를 이쪽에서 좀 많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삼성전자 소부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제 55,000원대에서 이제 스물스물 물론 뭐 조금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또 다시 3조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한번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견조하고 사실 뭐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사이에서 어떤 HBM 경쟁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조금 올랐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는 있었죠. SK하이닉스는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겠다. 삼성전자는 빠질 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가겠다. 그러면 연계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종목 좀 몇 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어닐링 장비, 이게 뭐 보시게 되면 어닐링 장비 레이저를 이용해요. HP, SP 같은 경우는 고압의 수소 어닐링 장비 업체라고 하면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 그 뭡니까 마킹 레이저 커터 이런 쪽으로 레이저를 이용을 하는데 이뭐 레거시 쪽이나 HBM 쪽 다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온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HBM4에도 일부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오 테크닉스 주가는 지금 수준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28만 원대 있던 주가가 최근에 15만 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대략 한 14만 원에서 저점을 좀 만들고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연초에 한번 테크윈과 더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올랐다가 주가가 조금 숨고르기 있었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주말장에서 미국 시장 많이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뭐 월요일 날 좀 개파락하겠죠. 네, 자, 그런 상황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SNS텍. SNS텍. SNS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EUV 그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가 포토마스크. 그 포토마스크의 핵심 원료가 이제 블랭크 마스크인데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EUV 공정은 사실 칩을 사실 더 작고 고성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잖아요. 그 EUV 공정의 어떤 핵심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자체는 SNS텍 보시게 되면 사실 뭐 SNS텍은 또 삼성이 또 지분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 25,000원에서 지금 3만 원 단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만 원 수준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윗단을 좀 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SNS텍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STI 한번 보겠습니다. STI도 최근 주가가 바닥에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주가 자체는 대략 한 4만 원대에서 지금 15,000원, 2만 원, 지금 한 2만 원 초반 정도 와 있습니다. 이 STI는 리플로우 장비 업체예요. 리플로우 장비는 보통 그 패키징 뭐 이런 쪽에서 장비단에서 사용이 되는 이런 분인데 후공정 쪽이죠. 후공정 쪽이고, 그다음에 STI가 사실 최근 들어서 실적도 올해 전망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제가 알기로 한 200억 단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2배 이상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그 EUV 그 포드 클리너 장비라고 그래갖고 세정 쪽에서도 또 관련 장비도 좀 수주를 받고 뭐 이런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STI가 주가가 4만 원에 있던 게 지금 2만 원 초반 정도 와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지금 한 3거래일 음봉 나와서 오히려 좀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소재단에서 하나 머티리얼즈와 TCK라는 종목이 있는데 하나의 머티리얼즈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웨이퍼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뭐 식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패키징 단계에서 웨이퍼 보호하는 그 SiC 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뭐 하나 머티리얼즈도 또 관련해서 좀 주목이 되는 회사고요. 근데 하나 머티리얼즈가 먼저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론 뭐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조금 눌렸다가도 뭐 3만 원대 눌렸다가 다시 오를 것 같고요. 그 뒤이어서 TCK라는 종목들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TCK 우리 보통 이제 패키징 쪽에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기존 범프를 이용한 본딩이 아니라 불의를 이용한.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뒤져서 범프 본딩 건너뛰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의 하이브리드 본딩 폴 테스트도 TCK가 통과를 했다. 그래서 지금 SiC 링 쪽에서도 지금 8만 원 지지는 보일 가능성이 높은 TCK도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거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반도체는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말씀을 드리고,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2차 전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차 전지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어?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사실 처음에 언제 했냐면 2차 전지, AI, 로봇 이런 것들을 작년 한 10월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수혜를 받아서 2025년이 되면 이들 종목군들 재평가가 이제 바닥 탈출과 더불어서 시작이 될 것이다. 근데 AI 먼저 올랐고 뭐 로봇도 올랐고 2차 전지는 사실 IRA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 대선에 대한 아마 민주당이 됐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조금 더 좀 센티가 망가지는 이런 흐름이었죠. 다만 바닥을 철저하게 잘 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2차 전지 주식에 제가 아마 2주 전에도 2차 전지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담을 우리 아마 꽤 고미정이 했던 걸로 그렇죠. 기억이 포스코 나요. DX하고 또 뭐였더라 아무튼 하나 두 가지 정도 있어. 시간 투자할 수 있으면 확고하게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나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바닥 탈출을 시작하고 있다. 조금씩 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를 좀 더 빨리 가겠다라는 이런 모멘텀 전고체주들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모멘텀들도 이제 슬슬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중복 투자를 이제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좀 내놓겠다. 그 다음에 3월 5일에 유럽에서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OEM 업체들 좀 지원하는 액션 플랜. 여기에 사실 유럽에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이제 지원이 이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재개되느냐, 이것이 포함되느냐, 이게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지금 유럽 차 업계가 좋지 않습니다. 전기차 업계가. 저는 보조금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최근에 뭐 리튬 가격은 이미 바닥을 좀 만들고 있고 그래서 향후 먹거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가지로 한번 보죠. 하나는 그래 뭐 전고체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바닥에 있는 2차 전지주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테슬라 향으로 갈 수 있는 애들도 한번 좀 정리해 보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기업을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코프로. 물론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코프로 BM 이제 거래소로 이전합니다. 물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전날의 주가가 얘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가 지금 6만 원 중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보시게 되면 이거 주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얼마입니까? 30만 원 하던 게 6만 원 중반까지 떨어진 거죠. 일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6만 원대에선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간 투자 의견을 좀 드리고요. 뭐 월요일에도 전략 구강 정도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로 올 초에 미국 국방부가 CATL에 대해서 중국군을 지원하는 기업들 이제 발표하면서 CATL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파나소닉이 있고 CATL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CATL 포지션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 반사이익도 좀 누리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테슬라에 직납하고 있는 또는 테슬라로 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LNF 포지션이 굉장히 길죠. 양극재 주가가 지금 8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을 상당 부분 거쳤다. 이번 주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9만 원 아래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는 여기서 성과를 내려면 제가 볼 때는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죠. 되느니 안 되느니 이걸 왜냐하면 다 발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자 조금 더 강했던 종목군들도 있는데 그건 좀 배제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 전고체. 에코프로머티도 테슬라에 직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머티가 24만 원 하던 게 최근에 10만 원 깨졌다가 지금 주봉상인데요. 한 반년 정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했었고 이제는 조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에코머티도 조정받을 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엔캠. 전에 엔캠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얘는 또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캠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가고 파나소닉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엔캠이
주가가 11만 원대에서 이제 이번 주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캠을 제가 이제 2차전지 쪽에서 관심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상황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다음 주 초에 시장 변동이 좀 생길 때 또 2차전지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천히 한번 좀 추가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엔터하고 바이오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바이오는 뭐 이따가 드라이빙 토크에서 말씀을 드리고 엔터 하나만 볼까요? YG 엔터. 사실 엔터주들은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바닥 탈출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길게 장기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한 3주 전이었나요? 제 유튜브에도 엔터주 지금 사도 늦지 않은 엔터주 이것만 가지고도 올해 주식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시고 하신 분들도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이런 큰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살아나죠. 기다렸던 아티스트도 회복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사실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었어요. 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긴 얘기니까 다음번에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블랙핑크가 이제 올해 하반기 투어에 대한 공식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던 거죠. 뭐 하이브의 BTS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만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냐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을 때 엔터주를 제가 차익을 좀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부터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도 마찬가지. 이제부터는 또 다시 빠질 때마다 잡아가는 겁니다. 거의 모양이 다 비슷할 겁니다. YG 엔터, 하이브, SM, 또 뭐죠? JYP, 그다음 DOU까지. 자, 엔터주 전략은 올해 내내 특히 상반기 중에는 조정 시에는 담아가는 전략을 좀 유지해서 좀 길게 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